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그 틈새를 K배터리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CATL 등 세계적 강자를 제치고 일본과 유럽 업체에서 10조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경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작년 대비 5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소가 상당 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틈새를 그동안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키워왔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은 2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3억 8,300만 달러와 대비했을 때 24.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그리고 출범 직후 대중국 무역 관세 조치 실행 이전인 1월에는 수입액이 전년 대비 14.8%가 늘었습니다만은 2월 들어서 대중국 압박이 시작되면서 무려 58.8%나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 1위 국가였는데 이젠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의 수입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월에서 2월 미국의 전체 배터리 수입은 23.1%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일본, 한국, 폴란드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128%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자체는 오히려 늘었지만 중국산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8.8%에서 42.3%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1월달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비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펜타닐 등을 문제 삼아서 중국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발효한 시점은 지난 2월 4일입니다. 사실 이 중국산 배터리는 2월 4일 이전에는 28.4% 그러니까 기존의 3.4%에다가 추가 25%를 합쳤으니까 28.4%죠. 이 비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38.4%로 늘어난 겁니다. 이는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중국산 배터리의 최대 강점이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이런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배터리 수입은 관세율이 더 높아진 3월부터는 더욱더 급감하게 될 겁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38.4% 관세에다가 지난 3월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더하게 되면 48.4%. 그리고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품목별 관세까지 더하게 되면 무려 73.4%라는 엄청난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고 대중국 125% 상호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출은 아예 차단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배터리가 사라진 시장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 모두 일찍이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 홀랜드 단독 공장 등 3곳을 가동하고 있고 SK온은 조지아주의 자체 공장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도 최근 미국 완성차인 스텔란티스와 함께 설립한 인디애나주 코코모 공장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설 중인 공장까지 완공된다면
이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은 60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보편관세가 적용되면서 미국 내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중국산 제품의 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완전히 날개를 달고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본의 전자업체 음논과 유럽의 태양광 업체 등에서 중국 CATL 등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강자들을 제치고 조 단위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세계 제1의 중국을 제치고 유럽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대형 ESS 계약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역사 역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평판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대중화 직전의 수요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한 게 주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내친 김에 서너 개 정도의 유럽 기업과 추가로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어서 전체 ESS 수주 금액은 1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일본 전자업체인 음논에 연말부터 2기가와트시가 넘는 가정용, 상업용 LFP ESS를 5년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예상키로는 전체 계약 금액은 1조 원 안팎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럽 태양광 업체인 F사와도 다음 달 1조 원이 넘는 가정용, 상업용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너 개 유럽 업체와도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회사들과의 ESS 공급 계약을 모두 합치면 3,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LG 에너지솔루션의 진격은 국내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유럽에서 CATL이라든지 비아디, 그리고 EVE 등 중국 업체에 밀려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ESS에는 값싼 LFP 배터리가 주로 들어가는데 국내 업체의 주력은 삼원계, 그러니까 NCM 배터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일찍이 LFP ESS 개발에 나섰고 미국 미시간 공장과 폴란드 공장의 전기차 라인 중 일부를 ESS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미시간 공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폴란드 공장은 오는 연말쯤 본격 생산에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충북의 오창 공장에서도 ESS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이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테라젠, 엑셀시오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는 5조 원이 넘는 ESS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도약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CATL, 비아디, EV 등 이는 중국 강자들을 제치고 일본과 유럽의 거대 브랜드들과 공급 계약을 맺게 이른 겁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쾌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물류비를 끌어내리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ESS 수요처 인근에 생산기지를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LG는 미국 수요는 미시간 공장에서, 유럽 수요는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음논에 공급하는 물량은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들게 됩니다. 현재 예상키로는 오는 5월부터 셀 생산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실적은 10월부터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사에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시점과 셀 생산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시장에서는 LG의 ESS용 배터리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선전함으로 인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K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93%나 차지했었고, 3원계 배터리 기반 ESS를 판매한 LG와 삼성, SDI 등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LG 등의 활약에 힘입어서 5년 안에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0에서 30%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는 차세대 ESS형 배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은 ESS 전용으로 개발한 LFP 배터리 셀인 JF2입니다.
JF1 대비 에너지 밀도를 높인 고효율 롱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LG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에너지 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JF3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 관련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JF2와 JF3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현재 LFP 시장의 최강자인 CATL, EV, BRD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가 드디어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가져온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